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신부가 나는 맞고는 살 수 없다. 남편분은 현지 맞선에서 여성에게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.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한국에 나오면 내 회사에 같이 출근해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수 있다. 라오스 가족도 도와줄 수 있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. 여성은 평소 로망이었던 외모도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말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. 그러나 신부 입국 후 6개월쯤 지나면서 사업은 힘들어지고 생활비도 못 주는 형편으로 바뀌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.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남편은 위축되고 나가서 돈 벌겠다는 아내가 혹 딴맘이라도 먹을까 불안한데 함께 사시는 어머니마저도 그런 염려가 커 아내를 밖에 내보내지 못하게 했던 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신랑하고 어머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우리 통역은 신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. 그래서 통역하고 저하고 얘기해 본즉 신부는 가정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. 오빠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머님도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가사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거고, 또 신랑이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특히 신랑은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나가서 와이프가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대요.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돈을 정말 잘 벌다가 이제 못 버니까 저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뭐 도망도 많이 간다는데 이렇게 도망이나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거실로 신랑분하고 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이제 통역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섯이 앉아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. 아들이 먼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봐라.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와이프가 또 그 신랑분한테 얘기를 해라. 또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터놓고 얘기를 하자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나는 어려운 오빠한테 기다렸다고 돈을 받는 거 싫다. 그리고 오빠는 너무 어렵다. 그래서 나는 도움이 되고 싶다. 나 집 나가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오빠가 좋아서 결혼을 했고 물론 오빠한테 기대하고 왔고 지금은 오빠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스럽다.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싶고 오빠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다. 정말 나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다.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이렇게 한 거고, 신랑분은 너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웃음냐. 너 지금 한국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냐. 내가 돈을 번다. 조금만 기다려 봐라. 분명히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기다리면 일은 들어올 거다. 이렇게 했고, 또 어머니는 네가 지금 나가서 주변에 우리 그 동네 할머니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도망가는 그런 그 색시들도 많다 하는데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잘못돼서 집이나 나가고 그럼 내 아들은 뭐가 되겠냐.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의견이 너무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통역은 그 신랑이나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, 또 신랑하고 시어머니한테는 와이프 마음을 전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 좀 숙으로 들었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 와이프가 절대 뭐 신랑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뭐 신랑하고 못 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, 나는 돈 없는 오빠한테 돈을 줄 때까지 바라고 싶지 않다.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오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오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용돈을 드리고 싶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 잘하고 그럼 잘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그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진 거죠. 제가 갔을 때 설명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드렸지만
또 이제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도 서로 간에 그 갈등이 더 깊어진 거예요. 뭐 그 신랑이 좀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신부가 나는 맞고는 살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. 나중에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경찰서에까지 갈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이제 신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대를 때렸나 봐요, 홧김에. 근데 또 아내는 참을 수 없잖아요.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내 부모한테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. 그 자리에서 112를 불렀던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냥 바로 그 조서 받고 이혼까지 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정방문도 많이 다니고 상담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서로 믿지 못한 거,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. 근데 조금만 혹시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못 믿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니더라도 한번 믿어보고 자존심보다는 그래도 내 아내가 보탬이 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나중에 이렇게 이혼하나 저렇게 이혼하나 뭐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면 한 번 더 믿어보고 또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, 너무 고맙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 아이도 낳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는 거는 국내 결혼이든 국제 결혼이든 굉장히 어려워요. 정말 평생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. 뭐 하긴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. 하루에 12번 바뀌는 게 내 마음인데 어떻게 문화 다르고 나라 다르고 나이 차이 많이 난 이런 그 부부가 어려움까지 당하고 있는데 잘해 나갈 수 없잖아요.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런 인내심도 국제결혼은 굉장히 필요해요.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하는 거,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, 그 다음에 사랑해주는 거, 아껴주는 거. 어려워요, 다.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빵빵 있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몇 가지가 미달되거나 몇 가지가 좀 맞지 않아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서로가 30%만 만족한다 하면 나머지 70%는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내 결혼도 국제 결혼도 정말 어려워요. 아이 낳고 한평생을 60년, 70년을 같이 살게 되는 게 많은 인내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.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?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국내에서 못 찾으니까 해볼까? 아니면 뭐 옆에서 누가 소개해 줬으니까 그냥 해볼까? 이런 마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느 나라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한 문화, 또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, 뭐 단어 한 10개라도 알아갖고 서로 준비하고 하시는 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